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의 필수이죠. 하지만 건강을 이렇게 좌우지우지하는 운동도 과유불급입니다. 주위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운동이 가해서 운동이 자기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운동이 지나쳐 독이 될 때 나타나는 내 몸의 신호 살펴보고, 운동이 내 몸에 약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일단은 이제 부상이나 골절 그런 것들을 겪게 되고, 또 피로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면서 신체 노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운동 자체가 우리 몸에 어떤 번아웃, 그래서 에너지 저하를 일으켜서 부신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그래서 부신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 만성 피로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너무 가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의 어떤 기능의 교란으로 인해서 월경 불순이 온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월경이 끊어지는 월경까지도 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한 강박이 식이장애나 약물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경향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우리 염증이 오래됐을 때 나타나는 각종 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운동은 아니하면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지나친 운동의 결과는 우리 건강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체 활동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이죠.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 이익은 초반에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더 이상 가면 운동 이익은 안 얻어지죠. 근데 문제는 건강에 대한 해에는 초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운동을 충분히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넘치게 되면 기약 없어도 또 운동의 해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친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금방 지치거나 이전에 곧잘 하던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운동 자체가 내 몸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운동이 자기 몸에 부담을 주고 있고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면 자기는 모르게 자기 몸에서 보호하려는 심리적인 반응이 생깁니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을 강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 운동에 대한 흥미, 재미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운동을 하기가 싫다고 한다면 자신이 운동이 너무 가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울하거나 짜증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운동이 강하면서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어떤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겠죠. 운동 후에 근육통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에 아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이 수시간이 지나도 잠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한두 시간 동안 근육통이나 아린 느낌이 있다는 것은 운동을 자기가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증거일 수가 있는데, 수시간이나 반나절 이상 지속되면 운동이 자기에게 가함으로 운동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가하게 되면 자기가 심장이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났을 때 어떤 심장 박동이 올라가면서 불안해지는 것처럼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이잖아요. 스트레스가 되면 그때 반응을 많이 하는 게 심박입니다. 맥박수입니다. 그래서 안정시의 심박수가 요즘에 갑자기 올라갔다, 분당 10회에서 15회 정도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운동이 가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RV라는 게 있는데요, Heart Rate Variability, 그 심박 변이도. 그 심박 변이도가 너무 이렇게 없다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를 심장에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심장 박동은 이렇게 변이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활동적인 심박인데, 심박 변이도가 너무 지나치게 떨어져 있다는 거는 심장 자체가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움츠려들어 있다, 그런 어떤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가 생기죠. 피로가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이전에 운동을 하고 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었는데 운동을 하고 난 후에도 피로감이 굉장히 간다. 갑자기 어떤 피로가 생기고 그 피로가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나친 운동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가 힘들어요. 불면증도 생기기도 하고 잠들었다가 갑자기 깨기도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되게 심하게 하고 나면 밥맛이 없는 것처럼 식욕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살을 빼고 특별하게 운동을 이렇게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집니다. 자기의 운동의 목표가 다이어트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식욕이 떨어진다면 운동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일 수도 있죠. 운동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아까 부신 피로도 오고 면역계 쪽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자전, 감염, 떨어진 면역계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비염이 호전되지 않는 것도 지나친 운동, 자기 몸에 강한 운동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당신의 운동 능력이 너무 빠르게 좋아지고 어제는 못 들었던 중량을 갑자기 드네.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너무 무리하게 자신의 운동 능력을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히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이득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뭐 이렇게 중량을 드는 능력, 달리기 능력이 빠르다면 운동이 가하게 되면서 몸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만 운동 능력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어떤 운동의 능력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서서히 보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살이 빠진다고 했는데요. 운동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는 살이 빠지지 않는 체중의 증가, 오히려 살이 찌는 체중의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체중이 빠진다는 건 적정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살이 빠질 수가 있고 의도치 않게 이렇게 체중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운동이 너무 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그것이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체지방이 축적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된다는 역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근육량을 체크해 보면 오히려 근육량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또 유산소 운동만 너무 집착하게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이런 어떤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체중의 역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지나친 운동을 피해야 되겠죠. 자기 몸에 과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과한 운동이란 자신의 몸에 과한 운동이란 몸의 능력치를 뛰어넘는 운동이겠죠. 그러면 이제 무리가 되고 운동이 아니고 과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너무 지나친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셔서는 내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근육대회 상을 받아야겠다. 아니면 다이어트를 빨리 또 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친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운동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운동 자체는 운동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동과 운동 사이에 최소 6시간은 반드시 휴식을 가져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운동과 운동 사이 휴식 시간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는 중요한데 저는 운동할 때 휴식 시간을 가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수분 섭취를 말씀드립니다. 물을 먹는 동안 조금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운동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게 수분 섭취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탈수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운동할 때 수분을 수시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살을 빼겠다 하면서 너무 더운 환경에서 하면 오히려 그 운동 자체가 자신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칼로리를 지나치게 줄이면서 운동을 하면 근육도 형성되지 않고 그 자체가 몸에 무리가 되겠죠. 없는 힘을 짜냈어야 되니까. 그래서 칼로리를 충분하게 자신의 건강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섭취하시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강박적 운동 중독. 운동에 난 강박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한번 자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다치거나 아파도 운동을 한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요즘 부쩍 너 너무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아. 운동 중독이야? 언급을 한다. 운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생업이나 수업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강박적인 운동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에 건강한 운동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항상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사우나 등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날 운동의 피로는 바로 그날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날 풀어지지 않다면 그 다음날 운동은 쉬어야죠.
필요하다면 다음날 운동을 쉬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목적, 어떤 수단적으로 운동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당신의 몸을 위한 운동 정리하겠습니다. 운동과 휴식이 적절해야 한다. 운동이 지겹지 않으면 잠시 쉬어라. 잠을 충분히 자라. 피곤하면 운동하는 대신 잠을 자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꼭 운동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 말고 조금 힘들고 시간을 못 낸다면 활기찬 일상활동, 좀 빠르게 걷는다든지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그것도 운동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은 당신의 평생 동반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평생 즐겁게 행복하게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